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걱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70세가 되어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걱정될 때가 많고 돈에 대한 고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많은 것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 5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까지만 해도 노년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고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노년과 현실은 달랐고 예상치 못한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뻐근하고 사소한 통증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돈은 젊을 때보다 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람들과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외로움도 점점 커졌습니다. 때때로 내가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운 것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작은 질병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 하나 걸려도 며칠 쉬면 나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고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을 먹는 것도 일상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작은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고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걱정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 취미생활 등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병원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돈 걱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미래가 걱정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심리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큰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현명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걱정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적어지면 감정적으로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낮추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바쁘고 손주들도 학교와 친구 관계로 인해 자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가족들이 자주 모이지 않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가끔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 주제가 맞지 않거나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려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먼저 자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손주들과도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됩니다. 지역 봉사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활력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건강의 문제도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작은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었다면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 건강도 신체 건강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퍼즐 맞추기,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등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빠져 있기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움과 도전하는 태도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를 자극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은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도 두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뜨개질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노후에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빨리 정신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속도가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매일 책을 읽고 신문을 보거나 글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는 것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결국 작은 습관이 모여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삶의 의미를 잃는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 사회생활 등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무기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우울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삶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찾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노후도 충분히 활기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만 가져도 삶에 대한 의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 가정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노후에는 스스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매일이 더 즐겁고 활기차집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텃밭 가꾸기, 책 읽기, 여행 다니기 같은 작은 목표도 충분히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습관을 만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성취가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일상에 리듬이 생기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삶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움직이고 도전하는 사람이 가장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 5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 경제적 불안, 외로움, 정신적 노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은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재정을 계획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년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단순히 행복을 넘어 삶의 질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노년에도 활력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노년기 정신 건강의 중요성. 정신 건강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인 관계와 사회적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정신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더 나은 신체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으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만성 질환의 악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또한 기억력과 같은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며 이는 노년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예방과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 건강 역시 신체 건강과 동일한 비중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감정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흔히 겪는 정신 건강 문제와 원인.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 중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이는 은퇴 후의 상실감, 사회적 고립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장애 역시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경제적 불안 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는 정신 건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나이의 증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그리고 삶의 목적 상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하루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생활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루틴을 만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하루를 더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하루 루틴은 단순한 시간 관리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시작을 명상이나 감사를 떠올리는 시간으로 시작하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하루 루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또는 산책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뇌의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매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또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정신적인 피로가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기의 흔한 불면증 문제를 예방하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수면 전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루틴에는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집 주변 산책 코스를 한 바퀴 더 걷는 목표나 읽고 싶은 책을 일정 시간 동안 읽는 계획은 뚜렷한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교류도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이웃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하루 루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소한 변화부터 시작해 조금씩 루틴을 확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습관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결국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하루 루틴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새로운 취미와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 유지하기. 노년기에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동호회나 클래스에 참여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간단한 활동도 일상에 변화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여행도 새로운 도전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으로의 짧은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느끼는 단조로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간단한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가 주는 정신적 안정감.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노년기에 자주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과 나이를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교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커피 모임이나 산책을 함께하는 간단한 활동도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의 지원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기술을 활용해 가족과 소통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영상 통화나 메시지 앱을 통해 자주 소통하면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는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기억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과정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하고 스스로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노년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모임은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간단한 식사 모임이나 방문을 통해 자주 얼굴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노인들에게 내가 여전히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교류에서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녀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은 노년기에 삶의 목적감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류를 넘어서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공통의 취미를 공유하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공원 산책 같은 간단한 모임은 꾸준히 만남을 유지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 친구는 노년기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정신적 안정감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지역 사회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의 효과. 지역 사회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는 노년기의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것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커뮤니티 참여는 단순한 참여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고독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어린이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서는 것은 노년기에 삶의 목적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건강 관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운동 클래스나 건강 강좌는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의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은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자신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 배우기. 기술은 노년기에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나 메시지 앱은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종종 경험하는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토론 그룹이나 취미 관련 포럼에 참여하면 오프라인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술은 노년기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모니터링 앱이나 스마트 홈 기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관리하고 가족과 간병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는 인내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점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커뮤니티가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지지해준다면 기술 활용은 노년기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오늘 소개한 조언과 방법들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더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을 돌보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기를 만들어가요. (60세가) 되면 몸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60세부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그가 100세까지 지켜온 건강 습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6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100세 의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몸의 재생 능력을 극대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만성 피로나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며 수면의 질을 높였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지킨 덕분에 그는 60세 이후에도 아침에 활력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루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100세 의사는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1시간 걷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운동 효과. 걷기는 100세 의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루에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것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걷기는 몸 전체를 적당히 움직여주고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 또는 실외에서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의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걷는 시간을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와 대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효과도 걷기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한 걷기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였고 이는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는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 같은 노년기의 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의 중요성. 100세 의사는 균형 잡힌 식단을 철저히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노년기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식사 습관 중 하나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소식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는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며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았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었으며 단백질은 생선, 두부, 계란 등 다양한 출처에서 얻었습니다. 백세 의사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서도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 섭취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체중 증가와 위장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그는 물 섭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몸을 충분히 수분 공급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물은 노폐물 배출을 돕고 체내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몸의 순환을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의 식단 관리 비결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소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그는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은 백세 의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정신 건강을 위한 꾸준한 노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과 심호흡. 백세 의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심호흡을 병행하며 몸과 마음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겼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바람을 느끼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는 시간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그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백세 의사는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그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작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주변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인정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정신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백세 의사는 이를 몸소 실천하며 그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책 읽기와 새로운 것 배우기로 뇌 건강 유지. 백세 의사는 매일 책을 읽으며 지적 자극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독서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에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익히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계속 발전한다고 말하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퀴즈나 퍼즐을 풀며 뇌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활동을 즐겼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뇌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그는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독서와 학습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 읽기와 새로운 기술 배우기는 백세 의사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정서적 안정감 찾기. 백세 의사는 가족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주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는 습관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자녀와 손주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세대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소통은 그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소중하다고 말하며 가족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지지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호회와 자원봉사로 사회적 유대 강화.
사회적 활동은 100세 의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친구와의 작은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기. 100세 의사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친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 활력을 주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는 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서로의 건강과 삶을 체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게 도왔습니다. 또한 그는 친구들과의 작은 약속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약속도 철저히 지켰으며 이를 통해 신뢰와 유대를 깊게 다졌습니다. 그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환하려 노력했습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이런 만남은 친구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100세 의사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가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나이가 들어도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4.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습관. 하루 10분 스트레칭과 유연성 강화 운동. 100세 의사는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이는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기 쉽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추천한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 허리와 다리를 늘리는 동작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침에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이가 들어가며 균형 감각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작이나 천천히 걸으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통해 낙상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는 노년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의 건강 체크 혈압, 혈당, 체중 관리. 100세 의사는 매주 한 번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혈압, 혈당, 체중 같은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가정용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자신을 점검했으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 관리는 큰 변화보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체중 관리도 그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방치하면 관절 부담과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꾸준한 물 섭취와 간단한 해독 습관. 물 섭취는 그의 건강 유지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백세 의사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은 신체 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해독을 위한 간단한 습관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또한 알코올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며 물과 허브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즐겼습니다. 이런 선택은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을 참고하여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비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과 그 이유,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비밀. 과거의 실수와 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가족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굳이 다시 꺼내어 가족의 걱정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재정적인 실수를 했거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를 굳이 가족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때로는 가족에게 실망을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불필요한 충고나 간섭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꺼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 중 한 명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부모님 중 한 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가족에게 털어놓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연스럽게 편을 나누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혼자 해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야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솔직함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비밀. 개인적인 재정 상황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재정 상황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재정 상황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 투자 계획 또는 특정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과도한 공개는 때로는 가족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의 저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이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필요한 동정이나 간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되면 그들이 선의로 조언을 하거나 계획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스트레스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가족 간의 불필요한 비교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소득 차이가 공개되면 미묘한 경쟁심이나 질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재정 문제는 개인의 독립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선택을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전문가나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 내의 불필요한 간섭을 막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애나 사적인 관계의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애나 사적인 관계는 자신의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족이 자신의 연애 상황이나 사적인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연애나 불확실한 관계일수록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애에 대해 알고 나면 때로는 과도한 기대나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거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평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 사이에서 과도하게 퍼지게 되면 개인의 이미지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사적인 갈등이나 직장 내 관계도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객관적인 조언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대한 비밀은 개인의 자율성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경우 친구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만 상담. 건강 문제나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건강 문제나 스스로 해결 가능한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의 지나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게 되면 좋은 의도로 과도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 방법이나 병원을 강력히 추천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 스트레스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족은 심리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위안을 주려는 노력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지나친 공유는 개인의 회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회복 속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과 자신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공개하며 자신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족에게도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 지나친 개입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례.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때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결정을 가족에게 상의했을 때 그들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나 연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흔합니다. 가족은 자신의 선의로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이 반드시 맞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개입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 간의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선택에 관여하려는 경우 자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지나친 개입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비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한쪽의 선택이나 상황이 공개되었을 때 다른 한쪽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적절히 선을 긋고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가 초래하는 부담감. 비밀이 전혀 없는 가족 관계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을 가족에게 털어놓다 보면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진심으로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나친 걱정이나 간섭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재정 상황에 대해 가족이 모두 알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거나 본인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는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보면 불필요한 비교나 비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은 단순히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소제목 3.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경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결정까지 가족이 간섭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자신의 선택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가족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명확한 의사소통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존중받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는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서 오는 신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다룬 비밀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는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